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하면 경험을 공유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건 그 사람과의 뭔가 라포를 더 심리적인 조금 더 끈끈함을 만드는? 네, 왜냐면은 막 그냥 똑같은 걸 사더라도 조금 내가 좋아하는 데서 사고 싶으니까 그런 기능을 해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너무 그렇게만 하면 비즈니스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반대로 유대감 공감대를 얻어야 비즈니스적으로도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되게 약간 계산적인가요? 되게 계산적이고 전략적이고. 아이디어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보다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할 때 더 잘 떠오르지 않나요? 커피 대신 과자, 무거운 대화 대신 가벼운 수다로 창작자와 떠드는 팟캐스트 에이앗의 스낵챗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일부이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만의 경험을 매력적으로 공유하면 누구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스낵챗에서는 보통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대중에게 사랑받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특별한 재능보다는 경험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수다를 떨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브랜딩이랑 디자인 작업 과정이랑 정보들 이제 나누고 있는 경험 덕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험 덕후가 원래 이제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왜냐면 그냥 박경덕이라고 하면 본명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약간 앞에 붙이고 있어요. 박경덕이 본명이 아니. 네, 박경덕. 본명은 따로 있으시군요. 네, 당연하게도 뭔가 저보고 막 본명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약간 일부러 사람 이름처럼 근데 짓고 싶었어요. 저도 본명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되게 그래요? 너무 그 친근해가지고 이름이 맞아요. 경덕이가. 맞아요. 사실 원래 그래서 저는 좀 친근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름을 정할 때부터 나는 친근한 이름으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세련된 이름 말고 일부러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짓잖아요. 약간 영문을 쓰거나 외래어를 쓰거나 약간 스칼렛. 약간 뭔가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약간 구수한 그런 이름을 써가지고 한국 이름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원래 했었어가지고. 그럼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의 이름이 이제 메인 캐릭터로 쓰고 계신 게 박경덕이라는 캐릭터인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제 페르소나를 약간 따로 부캐같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자를 또 제가 요청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네. 스낵챗이다 보니까 네. 과자를 먹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네. 혹시 어떤 과자 가져오셨나요? 이거는 레이즈인데, 보통 뭐 레이즈 맛이 많은데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거든요. 약간 식초 맛이 좀 강하게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그죠? 신맛이 약간 과자에서 난다? 네, 살짝. 근데 약간 입맛을 돋구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감자칩이 좀 느끼한데 식초로 좀 약간, 느끼함을 얘가 좀 잡아준다. 예, 원래 좀 기름이 많으니까 뭔가 오묘한 맛이 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료는 뭔가요? 이 음료는 제가 최근에 이제 디자인 작업한 그 사과즙인데 그냥 한번 들고 와봤어요. 강하죠? 생각보다 식초가 좀 강력합니다. 식초가 다른 과자에도 있었는데 네, 좀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시계.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 이거 아이셨는데. 근데 약간 먹다 보면 좀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것 같긴 해. 약간 계속 들어가는 맛이 있어요. 브랜딩 어쨌든 메인으로 그러면은 일을 하시고 계신데, 그러면은 본인이 브랜딩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사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디자인 잘하시는 분들, 브랜딩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리고 막 업력으로 따지면 뭐 10년 차, 20년 차 이런 분들도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전혀.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경험 덕후님? 팔로워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친근해서도 한몫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미 어떤 특정한 경지에 오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저 사람은 재능이 원래 있었겠지. 아, 나와 거리가 머니까. 약간 그 이미 그 자리에 오른 분들이 말을 하면 당연히 가르침이 좋고 그렇긴 한데 나와 맞닿아 있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약간 내가 사람들이랑 수준이랑 좀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좀 더 공감을 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 이 과정 중간에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생생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경덕님을 초대 드린 게 그런 거였어요. 뭔가 브랜딩을 막 실력자에서 막 예를 들면 사실 그랬으면 어디 어워드 수상하시거나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맞아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은 이 스토리에 좀 더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화책도 보면은 우리가 주인공이 처음부터 강한 만화는 잘 없고 네. 보통 이제 약하다가 점점점 강해지면서 우리가 그 맞아요. 과정을 되게 맞아요,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뭔가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처음엔 누구나 다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 상태부터 보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는 거를 이제 약간 즐기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공하시는 분들은 성장한 과정을 우리가 못 봤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공감이 잘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성공하신 분들은 그걸 내가 역추적을 해서 이제 과거에 그러셨다더라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잘 남겨놓으면 근처의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공감이 가는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가 스낵챗을 하는 이유가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을 보통 초대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경덕님한테 배우고 싶었던 거는 경험을 공유를 어떻게 잘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정보 전달 같은 거는 잘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디자인 이론이라던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약간 그런 건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네, 네. 근데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일단 부끄럽고 맞아요, 맞아요. 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약간 그게 너무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좀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항마력 딸린다고 하죠. 약간 내 얘기를 하려니까 근데 저도 그거는 사실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제 얘기를 막 엄청 원래 막 친한 친구들한테도 내 얘기를 하는 걸 원래 좋아하지는 않는 성향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그냥 이게 그냥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약간 가진 게 없는 소규모의 사람이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려면 그런 거를 공유를 해야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내가 디자인 실력으로는 네. 일단 지금 경쟁성이 너무 치열하니까 네네. 이런 걸로 나는 좀 경쟁성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네요. 네, 맞아요. 약간 관련해서 제가 되게 이 계정을 시작하게 된 약간 읽었던 책이 있거든. 근데 그게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그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딱 말했던 내용이 딱 그거였어요. 결국에는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거예요. 글로벌 고품질로 가냐, 아니면은 로컬 저품질로 가냐. 이게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걸 저한테 만약 대입을 해보면 저는 약간 예를 들어서 제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약간 뭔가 세계적으로 뭔가 탑을 찍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냐, 글로벌적인 경쟁력이 루트가 있는 있고. 거.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로컬 저품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품질이 낮다 막 이런 게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리소스가 한정이 돼 있는데 이 리소스를 내가 퀄리티를 계속 더 높이는 데 쓸 거냐, 아니면은 일정 이상만 올려놓고 그 퀄리티를 나머지는 그걸 알리거나 펜을 만들거나 과정을 공유하는 데 쓸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누더라고요. 스페셜리스트랑 제너럴리스트 차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관심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스페셜리스트는 못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 대부분 제너럴리스트에 가깝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리고 너무 뾰족하면 그거를 그 보통 사람들이 언어로 치환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맞아. 그 약간 지식의 저주. 맞아요. 내가 그런 게 너무 있는 잘 것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아들을 거야라고 네, 생각해서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이거 왜 못 알아듣지? 맞아요. 약간 너무 이렇게. 수준이 너무 깊이 가서 이제 그게 단차가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저도 만약에 제가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미 근데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막 근데 저도 약간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좀 완성된 걸 짠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누구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디자이너고 저도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이 조금 더 그게 심하다고 더 생각하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진할 때 뭔가를 보여주고 공개하는 싶지 게 않은 약간. 맞아. 약간 다 해놓고 짠? 약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저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좀
내려놓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세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 의식을 일단 좀 하고. 네, 그렇게 해야 너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세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걸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책을 내고 홍보를 하러 다닐 때 저는 당연히 디자인 이론을 사람들한테 쉽게 알려주려고 잘 만들었습니다라고 난 그거를 홍보하러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저도 처음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과정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서 자전거를 그렸다가 이게 이제 돈이 없어서 그 자전거를 못 사니까 그린 건데 그거를 포스터로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그 자전거를 샀다. 이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사람들이 내 디자인 그 이름보다 이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왜 재밌지?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그게 일단 좀 되게 의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게 약간 고유성이랑도 살짝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한 게, 그러니까 뭐 지식은 사실 저도 어디선가 배워온 거고, 그걸 어쨌든 뭐 A면은 A 다시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걸 재해석한 건데, 어쨌든 경험이라는 거는 자전거를 뭐 포스터 팔아서 뭐 그렇게 하고, 사실 그런 사람은 많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그러네. 경험이 사실 엄청난 뾰족한 무기가 될 수 있네. 누구나 뭐라 해야 되지? 정리하면 경험이 약간 나만 가질 수 있는 거. 나만의 것? 그러니까 유일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게 아닐까? 맞아요. 제가 말을 못해요. 약간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누구나 하는 경험이어도 그걸 약간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예.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식당에 가도 뭐 제 친구가 보는 거랑 제가 보는 그 초점이 다 달라요. 그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 관점을 공유하는 거랑 같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경험이라는 게. 또 같은 경험이라고 해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한 사람은 어떤 스토리를 좀 더 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연출이나 음악을 더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완전 뭐 둘 다 창작자라면 똑같은 걸 보고 내더라도 완전 다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약간 진부한 얘기긴 한데 막 엄청 특별한 거에서 막 그런 걸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에 항상 어디에 포커스가 가 있냐에 따라서 뭘 봤을 때 카메라로 따지면은 뭐를 포커스하고 다른 건 아웃 포커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마다 그게 그 포커싱하는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많아진다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경험을 콘텐츠로 풀어낼 때 뭘 중심으로 풀어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지 않나? 이거를 되게 점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검열 많이 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할지. 근데 살짝 그리고 어느 정도는 뭐랄까 예를 들자면 약간 내 자랑을 자꾸 하려고 하지 않는지 약간 그런 것도 살짝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왜냐면은 약간 어쨌든 목적이 사람들이 보고 공감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콘티를 바꾼 적도 많아요. 약간 아예 갈아엎은 적도 있고 제가 예전에 뭐 애매한 재능 이라는 키워드를 쓴 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이 약간 그냥 사실 저에 대한 비하인드를 설명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걸 풀 때 제가 막 나는 사실 뭔가 애매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풀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콘티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어서 그냥 나 뭐 모션 그래픽 이런 거 했었다가 뭐 이런 거 했었다가 이런 거 했었어. 약간 그냥 약간 내 얘기에 그냥 쭉 원래 썼었거든요. 처음 콘티가. 근데 그거를 사실 다 좀 삭제를 많이 하고 그거를 약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감을 어떤 거에 할까라고 해서 그 애매한 재능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되게 전략적이다. 그래요? 나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너무 계산적인. 근데 되게 잘 먹히지 않았어요 그게? 네, 맞아요. 그래서 공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공감을 그냥 앞에 얘기한 것처럼 경험이 어떤 무기가 되고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걸 그냥 완전 생으로 내보낸다기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공감을 할 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자랑처럼 느껴지지 않는지는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지점이긴 한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싸워? 맞아요. 약간 그리고 검열을 또 너무 심하게 하면은 또 이게
너무 내 얘기가 빠지고 너무 보편적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줄다리기를 사실 잘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 저도 항상 약간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약간 이런 거를 그냥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많잖아요. 공감이나 내 이야기를 다 빼버리면 팁 알려주는 거, 정보성 콘텐츠가 딱 그게 아닐까. 내 이야기를 빼면. 예를 들면 브랜드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이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고, 툴팁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나쁘다 얘기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건 좋은데 뭔가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이분들이 갑자기 활동을 안 하면 누가 궁금해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경험을 공유로 해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좀 얻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갑자기 한 2달 동안 사라져. 그럼 사람들이 왜 안 올리시지? 무슨 일 있나? 약간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험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약간 그런 거예요. 인스타는 제가 쇼폼으로 이렇게 인지도 하고 올라갔지만 쇼폼에서는 내 경험을 이야기하기에는,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잘 없고 좀 정보성 했을 때 반응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못했는데, 유튜브는 어차피 뭐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렇게 뭐 좀 길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하면 보는 사람은 인스타보다 좀 적긴 해도 좀 더 공감하거나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약간 딜레마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보성이 어느 정도 조회수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뭐라 했지, 마약 같은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근데 저도 한때 약간 저도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막 약간 폰트 같은 거 나눠드리면서 왜냐면은 그게 반응이 잘 오니까. 노출이 잘 되니까. 그리고 약간 근데 그것도 저는 뭐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어쨌든 확실한 그걸 주는 거니까.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래서 좀 비율 싸움이다? 이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게 좋죠, 좋기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안 치우치고 하면 좋고. 이게 약간 그거야, 도파민. 맞아요. 노출 잘 되는 콘텐츠라면 도파민이 나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독되니까 내가 또 이번에 경험한 그 콘텐츠만큼 안 나오겠지, 약간 이 기억이 되니까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그걸 의식하고 균형을 좀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너무 재료가 나한테만 가면 좀 뭐랄까 했던 얘기 또 하게 될 수도 있고 그치, 고갈이 될 수도 있지. 재료가 너무 나한테만 있으면 그래서 뭔가 그런 하나의 꼭지를 외부에 잡아서 그거랑 결합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올해 시작한 게 포스터 디자인 100개 만들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약간 후회는 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한 25개, 50개 정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빡세다. 아무튼 너무, 그래서 그것도 제 생각에 약간 그런 기획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포스터 디자인이라는 매체가 툴을 일단 알려줄 수 있어. 네, 뭐 예를 맞아요. 들면은 네. 어떤 포스터 할 때, 어떤 스타일 할 때는 이 기능을 쓰고 약간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포스터 주제를 뭘로 할까를 하면은 그거는 다 제 경험으로 담거든요. 그 주제를. 예를 들면 제가 저번 주에 앰비규어스라는 댄스 팀 공연을 보고 왔는데, 그걸 보고 포스터로 담으면 내 경험도 담기고 툴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2개를 같이,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시도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경험 공유하는 거 좋긴 한데 약간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하면 경험을 공유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건 그 사람과의 뭔가 라포를 더 심리적인 조금 더 끈끈함을 만드는 살짝 네 왜냐면은 막 그냥 똑같은 걸 사더라도 조금 내가 좋아하는 데서 사고 싶으니까 그런 기능을 해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너무 그렇게만 하면 비즈니스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반대로 좀 뭐라지, 유대감 공감대를 얻어야 비즈니스적으로도 더 유리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되게 약간 제가 약간 계산적인가요? 생각보다 되게 계산적이고 전략적이고 제이 같은데. 너무 계산적인가? T라서 그런가? 왜냐면 그냥 저는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냥 저도 그러기 때문에 그냥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왜 내 정보보다는 내 경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경험 덕후님도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일단은 정보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공유해 주니까 보는 거지. 약간 차이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정보만 공유해 주는 계정들은 팔로우 대신에 저장하기를 더 많이 눌러요. 아, 네. 근데 경험을 공유하거나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는데 내 관심사다? 그런 팔로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그것도 있대요. 정보성 콘텐츠는 저장이랑 노출률은 많은데 팔로우 전환율이 떨어진대. 그럴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내 이야기를 하는 그 콘텐츠들은 저장은 적은데 팔로우가 많은 거. 아 실제로 근데 제 콘텐츠도 분석해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노출이 많다고 팔로워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을 때 조금 더 팔로우 전환율은 그게 더 높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팔로우 한다는 거는 이 계정을 계속 보고 싶다라는 거니까. 이 정보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보 보고 싶은 거는 저장해 두면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만약 정말 정보로 근데 또 압도적인 퀄리티로 약간 시장에 없는 그거를 좀 잘 할 수 있다. 스페셜리스트면은 그럴 수. 네, 그러면은 사실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애매한 재능이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맛집 블로그 같은 것도 보면은 막상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했는데 갔는데 맛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맛없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경험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맛집을 갔는데 맛있다고 한 게 나도 맛있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또 다른 집을 갔는데 그걸 내가 맞아요. 먹어봤는데 맛있어.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랑 나랑 입맛이 맞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맛집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랑 입맛이 맞는 사람이 그냥 맞다고 하면은 그게 맛집 했을 때 훨씬 더 잘 맞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다 좀 다른 얘기인데 커머스 쪽에서도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기능적으로만 접근하면 화장품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그 특정한 물품이 주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뭔가 화장품이라는 걸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랑 취향이 똑같은 언니야. 약간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 언니가 화장품을 팔던 가방을 팔던 다 사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약간 그런 거지.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나랑 결국 취향이 잘 맞냐? 그런 관심사가 잘 맞냐? 그걸 맞아. 약간 믿고 사는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고민을 뭐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브랜딩도 그렇고 저도 클라이언트 분들 상대할 때도 가끔 좀 어려움을 겪는 지점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이걸 다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저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소비자들은 그걸 다 들어줄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어느 한 포인트를 뾰족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잘하지만 한 포인트를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계속 ABCD를 다 말하려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들리지가 않고 오히려 다 섞여서 회색이 되는 느낌? 그럴 수가 그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측면으로 퍼스널 브랜딩도 저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은 딱 그렇게 하나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계정 만들 때도 약간 막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내 부캐로 이런 특성을 똑 떼어서 그걸 위주로 보여주는 애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막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모두를 도와드리는 마케팅 이렇게 하시는 경우보다 저는 요즘 아예 트레이너 분들을 위한 마케팅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법을 쓰시는 분들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작을수록 그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처음 시작할 작지만 또 그 시장이 작지 않은 때. 시장일 그치, 때. 그치. 헬스 같은 건 네, 되게 큰 맞아요.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큰 시장에서 좀 뾰족하게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하려고 하는 거는 항상 약간 내가 불편해? 그럼 남들도 불편하지 않을까? 살짝 이거를 그냥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것 같긴 해요. 요번에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도 나는 뭔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 불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왜 마음에 안 들지? 그러고 그냥 그걸 내가 못 봤구나? 약간 뭐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는 거예요. 네, 그 제품을 요즘에는 뭐 디지털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테스팅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수요나 이런 거를 미리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컨텐츠라고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브랜드를 만드실 생각인 거네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약간 쉽지 않은 디자이너라서 유리하지만 디자이너라서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맞아.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디자이너가
뭘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전 포지션인 너무 좋다고 것 생각해요. 같아요. 바로 아웃풋을 뽑을 수 네. 있으니까. 대신에 일단은 퀄리티도 근데 또 자기가 생각한 만큼 나와야 네. 되고 내 거라는 그 부담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사실 저는 스킬적으로는 유리한데 뭔가 마인드적으로 불리한다? 저도 근데 그렇고 이게 되게 효율적으로 뭐든지 해야 되는데 장인 정신을 약간 버려야 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이게 내가 정말 그냥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효용 가치가 있는지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디자인 말고 사실 다른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뭔가 표현도 재밌긴 한데 그건 그냥 저는 취미로 해도 만족하거든요. 근데 막 그거에서 내가 표현을 잘해서 막 끝판왕을 찍겠다 이런 욕심은 또 없고 그냥 저는 소비자들이 실용성? 어떤 거에 마음이 움직이고 그냥 그런 거를 보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 경험 디자인을 BX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험 덕후라고 지은 것 중에 하나가 BX 디자인이 그냥 브랜딩과 UX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경험이란 그러네. 키워드를 좀 잡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네이밍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엄청 특별한 경험이나 경험이 많거나 막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거를 그냥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솔직히 AI나 이런 게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적인 부분에서의 걱정보다는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거를 앞으로 계속 얘기하고 싶은지 뭔가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앞으로 그러면은 브랜딩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더 다가가겠네요. 뭔가 방법론적인 거에 있어서 약간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딱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다가오니까. 근데 저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원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비주얼라이징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질문지 같은 걸 막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그런 질문지를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거나 나만의 것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좀 미리 그런 거를 체험해보거나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AI 같은 걸로 이제 봇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런 걸 좀 도움 받을 수 있게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경험 네. 덕후님이랑 또 재밌는 프로젝트 한번 좋아요. 해가지고 만들어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Time to